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제 대표팀의 모든 것, 클린스만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또 A매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. 네, 맞습니다. 오늘은 차트쇼가 아니라 그러니까 생생정보통 이런 느낌으로 생생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네.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최근에 코치진이 월드 클래스입니다. 코치진에 대한 또 이제 신뢰가 확 올라갔죠. 파주에서 봤는데 뭔가 웅장해지더라고. 그래요? 일단은 그 피지컬 코치가 되게 다부진, 뭐 근육이 몸을 뚫고 나와. 거기다 옆에 차두리가 딱 지켜보는데 뭔가 느낌이 좋다. 네, 파주에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좀 좋았고, 네. 그리고 헤어초크라든가 여러 또 그 골키퍼 코치도 상당히 유명한 골키퍼 코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면서 조금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고, 네. 거기다 감독의 네임밸류는 역대급이잖아요. 그렇죠. 사실 뭐 슈틸리케도 레알의 레전드고, 그다음에 벤투도 포르투갈의 레전드긴 하지만 클린스만과는 솔직히 좀 비교가 안 됩니다. 세계적인 레전드죠, 이 선수는. 근데 나는 이 감독이 좀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, 지금 저희 댓글에도 좀 걱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, 네. 저는 현장에서 봤을 때 이 감독이 좀 좋아하던 점이 딱 몇 가지가 있어. 어떤 첫 번째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 저는 이제 제가 기자생활 2011년, 12년부터 했는데, 외국인 감독을 경험한 건 사실 이제 슈틸리케가 올 다 경험했고, 그다음 벤투인데, 두 감독, 물론 벤투 감독은 너무 좋으셨고 잘 뭐 슈틸리케도 그랬지만, 네. 약간 한국 축구를 좀 깔아보는 느낌이 약간 있었거든. 네네. 그러니까 애정도가 그렇게 많은 느낌은 아니었어. 그러니까 약간의 실패했다가 여기서 좀 이렇게 반등하려고 하는 느낌이 강했고, 그리고 사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죠. 근데 이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에 대한 애정이 뿜뿜이야. 그냥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뭘 할 때마다 좀 한국에 대한 애정을 느끼는 좀 이런 멘트를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왜 안 바꿀 거다 이미 딱 아예 선언을 해버렸거든요.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, 아니 나는 카타르에서 학교 경기를 다 봤는데 정말 잘했고 대단했고, 나는 이 선수들이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.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걸 놓친 거야. 왜냐면 월드컵이 우리 이게 첫 번째 매치예요.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그 선수들을 축하해줄 시간이 거의 없었죠. 맞아요.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감독이 그걸 먼저 꺼냈다라는 점이, 소름. 그러니까 조금 이 사람 약간 심쿵? 약간 그런 거 있지. 클린스만 감독님이 클린스만 감독님의 삶을 봐도 그렇고 이거 인터뷰를 들어봐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. 조금 그런 게 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. 기자님 마음도 확 사버려요. 잘생겼어. 잘생겼어. 그 말 자체 되게 멋있잖아요. 축하를 해주는 자리 자체가 없었으니까. 그리고 만들겠다라고 딱 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도 놓친 것들이었거든. 사실 욕만 했지 온다 그랬을 때. 근데 이제 뭔가 좀 멋있다라는 생각 좀 했고, 되게 젠틀해요.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슈틸리케 감독, 이번에 벤투 감독은 사실 만났을 때 좀 딱딱했거든요. 맞아요. 인터뷰할 때 약간 느낌이 있죠. 그러니까 실제로 좀 딱딱했어요. 저희는 딱 우리만의 알 수 있는 그런, 약간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.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친절해요. 그래요? 그 옆에 약간 기자 이렇게 너무 몰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싹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싹 해주더라고. 또 심쿵. 심쿵하려고 가시는 거 아니죠? 남자한테 내가 오랜만에 심쿵을 느껴봐가지고 손흥민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. 손흥민 선수한테 언제 심쿵하셨어요? 이렇게 매번 심쿵해요. 손흥민 선수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. 좀 말도 잘해. 파주에서 오랜만에 봤잖아요. 월드컵 이후에 말도 참 잘하고. 근데 약간 클린스만 감독 좀 약간 커밍아웃이라니. 저는 전혀 아닙니다. 아무튼 뭔가 좀 심쿵했던 포인트들이 좀 있고, 어쨌든 뭔가 축제의 장이 될 두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하나가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. 일단은 지금 호텔 생활하고 계신데,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, 벤투 감독은 상주하면서 일산에 거주했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일산 뭐 팸도 생기고 막 많은, 그러니까 호평을 좀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, 그럼 클린스는 어디로 가느냐? 그래서 협회도 고민이 많아요. 어디다 좀 의견을 좀 물어보고 하는데, 처음에 예산이 있어요. 정해진 예산에 움직여야 되는데 꽤 큰 평수에 이런 집이 가능합니다. 근데 클린스만 딱 그랬답니다. 나 큰 평수 필요 없다. 나는 뭐 어차피 여기서 그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축구를 또 보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작은 평수.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또 가족들 이런 얘기하면서, 가족들이 지금 오지는 않았거든요. 왜냐면 자녀들이 지금 뭐 미국에서 축구 국가대표하는 선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거의 혼자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작은 도 되고, 상당히 소박하대요. 검소하고 그리고 직원들이랑도 그전에는 뭐 벤투 감독도 상당히 젠틀했다고 하는데, 상당히 젠틀하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뭔가 얘기도 많이 하고 소박함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음식 뭐 드시는 것도 그렇고, 그러니까 호화로운 사람일 줄 알았으나,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레전드니까
근데 예상 외로 엄청 소박하다고 하네요. 예. 근데 저도 그 소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클린스만 감독님이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뛸 시절에 본인이 직접 독일에서 뛰던 차를 끌고 영국으로 왔대요. 좀 얘기하고 계시네요. 얘기하시네. 폭스바겐. 예. 맞아요. 그러니까 정말 그 사진을 봤는데 너무 작아요, 차가. 그러니까 본인 몸을 키가 또 크시니까 그렇죠. 이렇게 꾸겨서 타야 하는 차를 타시는 거 보고 그 선수 시절부터 돈 굉장히 많이 버셨을 텐데 연봉도 뭐 당연히 높으셨을 테고 지금도 그렇고 그럼에도 소박한 삶을 살다는 게 되게 놀라워요.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그런 약간 호화로운 생활보다는 많이 소통하려고 하고 기자들이랑도 그동안 벤투 감독님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. 절대 욕하는 게 아니라 기자회견 하면 사실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접점이 없었어요. 근데 클린스 감독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. 그리고 뭐 편하게 좀 인터뷰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일단 현재까지 처음에는 되게 호감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레전드인데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뭔가 좀 이렇게 깐깐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호날두를 봐서 그런지 레전드에서 약간 좀 깐깐함이라든가 아니면 좀 호화로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소박하고 친밀감이 좀 있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이 남다르다고 합니다. 벌써부터 음식 같은 것도 잘 드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선수들과도 되게 그 얘기도 했잖아요. 오전 훈련을 좀 앞당겼는데 본인의 약간 스타일인 것 같은데 오후엔 뭐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커피나 한잔 하죠 뭐 이런 느낌. 그러니까 선수가 좀 친밀하게 지내면서 커피 한잔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그게 뭐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되게 웃으면서 좀 이게 처음에 우려했던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케프케 코치는 과거 뭐 독일에서도 뭐 대표팀 많이 이끌었던 코치를 가지고 있고요. 2004년부터 17년간 독일 골키퍼들을 지도했는데 이때 독일 골키퍼들이 황금도입니다. 나 진짜 너무 좋다. 칸 우리가 생각 2002년 월드컵에 올리버 칸, 옌스 레만, 테오 슈테겐, 테어겐, 마누엘 노이어, 그다음에 손흥민의 절친이죠. 레노까지 좀 배출했다고 하고요. 독일 골키퍼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빌드업 능력을 갖추게 된 이유도 이 케프케 코치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할 정도로 명성도 높고요. 사실은 골키퍼 코치도 엄청난 월드 클래스고 수석 코치도 월드 클래스인데 이 피지컬 코치가 더 명성이 높다고 합니다. 그 많은 유명한 선수들이 내 햄스트링에 마법이 왔다. 이 얘기 손흥민 선수도 한 적이 있는데 과거를 이 코치의 지도를 받았던 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. 햄스트링 마법이 왔다. 그러니까 그건 사실 너무 표현이 뭔가 좋다. 의무팀에서 할 얘기인데 그러니까요.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뭔가 이 피지컬 코치가 상당히 몸도 잘 풀어주고 이런 그러니까 회복이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좀 잘하는 코치라고 하고요. 좀 재밌는 거는 독일 테니스 국가 대표팀에서 활동하면서 주목을 받았대요. 아무래도 좀 근육이 조금 유연함과 이런 게 필요한 그 종목인데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이랑 샬케 뭐 분데스리가 클럽에서 커리어를 이어갔고요. 독일 출신의 명장 마가트 사단의 일원으로 뭐 폴럼, 바젤 등에서 또 활동을 했습니다. 베를린에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과 만났고 이게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선수들의 컨디션과 체력을 끌어올린 데는 뭐 유럽 내에서 톱 클래스로 인정받고 있고 선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코치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혹시 그런 것도 보셨어요? 기자님 이제 현장 가셨으니까 선수들도 이 코칭 스태프를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. 그쵸. 분위기나 이런 게 궁금해요.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요.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너무 웃으면서 젠틀하게 얘기를 하고 선수들도 뭐 손흥민이 좀 빠르게 합류하면서 좀 중심으로 잘 했고 몸 푸는 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단 매트를 활용하고 뭐 이렇게 뭐 짐볼 같은 거 활용하는 거는 뭐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몸을 정말 빡세게 풀어요. 저는 필라테스 하나 싶었어요. 피지컬 코치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피지컬 이렇게 회복 훈련하면 많이 뛰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러닝보다도 계속 근육을 풀어주는 느낌. 막 엄청 막 난 못 따라할 것 같아 막 찍고 막 그러더라고. 이렇게 막 다리를 여기까지 했다가 뭐 하고 그리고 그 코치가 직접 그러니까 선보이면서 이렇게 따라 해야 된다. 그럼 마이클 킨 코치가 이렇게 한국말로 이제 다 통역해주고. 그러니까 되게 근육을 풀어주는 느낌이어서 나는 이게 좀 기대가 되는 게 그동안 우리가 황희찬이라든가 여러 김민재라든가 월드컵에서 되게 좀 햄스트링 좀 근육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. 그런 걸 조금만 예방할 수 있어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너무 좋네요. 굉장히 또 이제 코칭 스태프도 새로 온 만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봤던 거는 골키퍼 훈련. 빌드업 훈련 엄청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빌드업이라는 게 그동안 벤토에서는 많이 했는데 패스 중심으로 갔는데 여기는 움직임을 중심으로 많이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세 명의 골키퍼랑 골키퍼 코치가 약간 삼각형을 해서 계속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주고받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리는 느낌? 그러면서 그 훈련을 꽤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뭐 캐칭이라든가 뭐 이런 훈련도 많이 하는 걸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이 골키퍼 코치에 대한 믿음이 또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
우리가 그동안 좀 빌드업에 약점이 있었던 조현우라든가 송범근 선수의 네. 그런 장점, 단점들을 네. 장점으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. 오. 물론 김승규 선수는 워낙 빌드업이 좋았잖아요. 그래서 계속 뭐 선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단점을 좀 장점으로 바꿔주지 않을까. 워낙 기대감이 높긴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사람이 좀 욕심이 좀 나더라고. 파주했을 때 기자들끼리 이런 얘기했어요. 상주하면 안 되나? 뭔가 근데 저도 약간 욕심 나요. 얘기 들으니까. 근데 조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.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네. 기존의 그런 뭐 약간 얘기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A매치만 딱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몇 경기 정도 캐리어도 좀 보고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더 길게 상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아직 협회에서는 조심스럽더라고요. 그런 얘기를 했다가 또 잘못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. 정확하진 않지만 조금 더 길게 계시려고 한다는 얘기는 협회에서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골키퍼 코치라든가 피지컬 코치가 조금 뭐 이런 선수들에게 좀 노하우를 좀 전수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. 네. 좀 조금은 좋은 소식이 들리고 오.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저희는 훈련 공개가 다 15분밖에 안 됐는데 좀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패턴 플레이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. 오. 그러니까 공격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뭐 스피드라든가 뭐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자꾸 부분 전술을 만드는 역할들. 너무 좋다. 그러니까 그런 게 당연히 훈련을 하긴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. 네. 그 목임에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이런 좀 풀어가는 또 상대들이 또 강팀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강팀 또 수비들이 상당히 좋은 팀인데 이 팀들 상대로 좀 약간 패턴 플레이와 좀 짜여진 이런 것들로 좀 뚫어낼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